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이제 2023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군요. 남은 2023년 소중한 시간들로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에로티베큐움입니다. 에로티베큐움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 진공펌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진공환경이 필요한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주로 쓰이죠. 진공펌프는 공정 챔버 내에서 가스와 부산물을 배출하여 진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어 진공 상태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상향을 보이던 에로티베큐움의 주가는 특히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급등했다가 이 시점에 마이너스 10% 정도의 주가 하락을 두 번 하며 급락했고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간 에로티베큐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2년 전 시기쯤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신탁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가 있고 이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취득 상황 보고서가 있으므로 자기 주식 취득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에로티베큐움은 꾸준히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해왔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총 130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계약을 했고 덕분에 현재 총 주식의 8%를 자기 주식이 차지하네요. 그리고 최대 주주인 오흥식 대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여러 보이고 이후로도 많은데 여기 두 공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먼저 오흥식 대표의 딸이자 경영전략팀장으로 근무 중인 오주영 상무가 보유 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오주영 상무는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16억을 확보한 뒤 당시 만기가 2개월 남았던 주식담보대출을 상환했습니다. 10억의 대출을 상환한 것이죠. 오흥식 대표는 여전히 30억의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에로티베큐움의 소유 주식 상황을 보면 오흥식 대표의 누이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이 소량만 가지고 있고 오주영 상무는 이제 5,000주만 남았을 뿐입니다. 오주영 대표는 보유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없고 콜옵션도 없으며 직접 경영 중인 회사도 파악되지 않아 경영 승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지분을 처분하는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에로티베큐움은 2세에게 경영 승계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추후 매각을 통해 경영권을 이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했고 종속회사가 타법인 취득을 했고 에로티베큐움도 타법인 취득을 했다는 공시들이 있는데요. 이 공시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에로티베큐움의 자회사가 포토공정 장비를 제조하여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셈스에 납품하는 주영이라는 회사를 100% 인수하기 위해서 전환우선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죠. 신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후 에로티CES는 주영을 흡수합병했습니다. 합병의 방식 중 간이합병을 했죠. 비슷한 예로는 소규모 합병이 있는데 소규모 합병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기업 가치가 10배 이상 차이 날 때 합병하는 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면 간이합병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90% 이상 지분을 가질 때 피합병회사의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주영을 흡수합병한 에로티CES가 에로티베큐움의 종속회사 중 가장 덩치가 큰 기업입니다. 잠시 후 보고서에서 다시 보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공급 계약 공시가 있는데요. 태양광 장비를 제조하는 중국 기업에게 174억 규모의 태양광용 건식진공 펌프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직전년도 매출의 10% 미만이기에 의무 공시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를 낸 것이죠. 과거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이 들어오면서 진공펌프의 수요가 많아졌던 에로티베큐움에 태양광 쪽 특히 중국 태양광 장비 기업으로의 계약이 발생되는 모습입니다. 이후로도 에로티베큐움은 같은 중국 태양광 장비 제조기업과의 태양광용 건식 진공펌프를 공급하는 계약이 여러 발생됩니다. 다른 중국 기업과의 태양광용 진공펌프 공급 계약도 있네요. 이렇게 에로티베큐움은 중국 태양광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점점 태양광용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덕분에 이 시기에 주가가 단기 급등했던 것 같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급 계약 공시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공급 계약입니다. 삼성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역시 확정 금액이 직전년도 매출의 10% 미만으로 자율공시네요. 참고로 태양광용보다 반도체용 진공펌프의 마진이 좀 더 좋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 기업향 태양광 진공펌프 공급이 점점 확대되며 지난해 기준 32%의 비중이던 태양광향 매출이 올해 상반기에는 52%까지 확대되면서 주력 사업이 바뀌는 모습을 보였었네요. 여기 30% 실적 변동 공시에서도 봐보면 태양광향 공급 덕분에 지난해 매출이 특히 크게 증가하며 태양광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져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도 한번 봐보면 에로티베큐움은 매출, 법차손, 자본 잠식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기 종목 지정 요건인 영업손실에도 해당되지 않네요. 코스닥 시장 존속성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기업입니다. 가장 최근 페이지로 가보면 모건 스탠리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에로티베큐움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5% 이상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의무공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내 곧 소량을 팔아서 4.95%로 증가했다는 공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공시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므로 이제 가장 최근 보고서를 보면 될 것 같네요.
3분기 보고서 클릭. 에로티베큐문 2002년 기업 설립 직후 독일 올레칸사의 미국 소재 진공펌프 사업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사업을 운영해 오게 되었습니다. 설립된 이후에는 빠르게 일반 공모 상장으로 2005년에 상장했네요. 이는 설립 이후 빠르게 일반 공모 상장 기준을 갖췄다는 것으로서 에로티베큐미 현금 흐름이 이미 괜찮았다는 것인데 왜 지금의 총 지배력은 25.69%로 많이 희석된 걸까요? 그 이유는 에로티베큐미 상장을 너무 이르게 추진하면서 낮은 가치의 총 주식의 약 30% 수준의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상장으로 고작 100억을 조달하면서 지배력이 상당히 크게 희석되죠. 이미 공모 상장 기준을 갖출 정도로 현금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배력을 이렇게 반토막시킬 필요성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네요. 에로티베큐움도 주식적인 활용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사는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에로티베큐움 진공펌프의 메인 공장은 오산 본사와 함께 있고 보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펌프의 특성상 수리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사업부를 물적 분할로 떼어내어 100% 자회사로 있는 에로티티에스는 안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포토 공정 장비 기업 주영을 인수합병하여 세메스양 포토 공정 장비를 제조하게 된 에로티베큐움의 가장 큰 종속회사인 에로티CES의 공장은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총 자회사는 6곳으로서 미국과 중국의 영업을 담당하는 법인도 있고 투자회사도 소유하고 있군요. 개통도를 보면 이렇게 에로티베큐움이 모두 직접 종속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관계기업은 없으나 금융투자자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가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금융투자를 여럿 활용하고 있어 보이네요. 이러한 투자자산들은 모두 단기손익 금융투자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지난해에는 이렇게 영업외손실로 꽤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에로티베큐움의 영업이익은 300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자산들이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총 주식을 보면 보통 주로만 1781만 33주가 있고 자기 주식은 147만 주로 총 주식의 8% 수준입니다. 신탁 계약으로 자기 주식을 많이 늘렸죠.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도 없고 상여금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보지 못했기에 주주환원 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한 것 같아 보이는데 추후 이를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으므로 에로티베큐움의 신주 발행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특히 에로티베큐움이 부여했던 스톡옵션은 모두 2021년에 소멸됐는데 당시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분의 주식으로 부여하지 않고 주가와 행사가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행사된 스톡옵션 78만 7,500주에 약 30억을 지급했고 덕분에 지금은 스톡옵션이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이러한 주식의 소유 현황을 보면 오흥식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으며 누이인 오미화 씨와 자녀인 오주영 상무가 소량 소유하고 있죠. 오흥식 대표가 62년생인데도 이런 모습을 보면 에로티베큐움은 자녀에게 승계하려는 목적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는 삼성전자가 있네요. DNF에서도 다뤘었지만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산화의 이유로 삼성전자가 핵심 소부장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고 에로티베큐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양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계약을 체결한 것도 봤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과 8%의 자기 주식, 그리고 삼성전자양 우호 지분까지 에로티베큐움의 경영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녀 채권 현황을 보면 아직 2회차 전환사채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에로티베큐움은 2번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모두 전환되어 지금은 소멸됐어요. 1회차 전환사채는 100억이었고 이중 콜옵션은 50%였지만 20억만 취득하여 소각했고 2회차 전환사채는 200억 규모였고 콜옵션은 40%였으나 전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주 발행을 줄였는데 전환사채는 콜옵션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니 무언가 방향성이 일치되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튼 스톡옵션도 미상환 매자닌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자회사들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연결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부분에서 현금성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보이네요. 이는 무엇보다 영업활동 흐름으로 인한 것이 큽니다.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 회전율도 모두 좋아졌고요. 유형자산 규모보다도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더 크네요. 현재 한 달에 1,500대, 연간으로는 2만 대의 진공펌프를 생산할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공장을 풀가동해도 공급이 모자르다고 하네요. 당장 설비 확충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어려우므로 최대한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생산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추후 증설 시에도 자금 조달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부채 쪽도 봐보면 차입금은 160억 정도가 있고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여기 보이는 우선주 부채는 자회사인 에로티CES가 주영에 투자하면서 발행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의 비율은 넉넉합니다. 과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으나 이제 현금이 넉넉하고 현금 창출 능력도 좋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날 이슈는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에로티베큐움은 사업만 즉 실적만 신경 쓰면 되는 회사네요. 이제 실적도 봐보면 21년 매출 대비 44% 늘어난 22년 사업에 비해 매출이 41% 더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매출 총이익도 36%가 증가했어요. 늘어난 매출 수준만큼만 증가했죠. 반도체용보다 마진이 떨어지는 태양광용 제품이 증가해서 그런지 아니면 공정 대부분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 같지는 않네요. 기존 공장은 거의 풀가동이기 때문에 신공장을 지어야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겠습니다. 즉
이익에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당분간 보지 못할 거라 생각되네요. 이익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이익률 또한 증가한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이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매출 증가는 현재 캐파로 인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므로 이익이 파격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없을 수 있겠군요.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에로티베큐은 매년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최근 분기까지도 성장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만 이미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를 지표로 삼을 순 없을 것 같고 역시 앞으로의 전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에로티베큐의 사업도 한번 봐보면 매출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 역시 진공펌프이고 진공펌프의 수선보수 매출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포토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주형을 흡수합병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네요. 자회사들의 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장 돋보이는 법인은 진공펌프의 핵심 부품인 로타하우징,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진공배관을 제조하는 에로티머트리얼즈입니다. 진공펌프 매출이 증가하면서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자회사의 실적이 증가했네요. 덕분에 연결이익에 꽤 도움을 주고 있군요. 주형을 인수한 에로티CES는 오히려 실적이 감소했고 적자 전환했죠. 그리고 유지보수의 에로티TS 매출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네요. 연결 매출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유지보수 매출이 제품 매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모습이 있군요. 수리보증기간에 변화가 있는 건지 태양광 쪽에는 보수가 덜 필요한 건지 아무튼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펌프는 챔버 내부의 기체를 흡입하여 분자를 제거해주며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로 반도체 증착 공정에 적용되었고 미세 공정으로 인해 식각 공정에도 확대되고 있어요. 보시면 에로티베큐의 진공 펌프는 주로 증착 공정에 쓰이고 있죠. 삼성전자의 에로티베큐 진공 펌프 채택 비중이 높네요. 특히 디램의 증착 공정에 많이 쓰여 생산성을 높이고 있어요. 이후 후공정으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당장 이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태양광 기업향 매출입니다. 그동안 중국향 매출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향 매출이 주가에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죠. 에로티베큐의 중국 매출은 중국 태양광 시장의 급성장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진공펌프 기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고 기술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의 투자가 계속 이어질지 의문이고, 또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에로티베큐의 진공펌프 공급이 계속 확대될지도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펌프가 높은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또한 에로티베큐의 해외 수주 잔고도 2분기 정점을 찍고 꺾인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튀어올랐다가 내려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아무래도 에로티베큐은 일시적일 수 있는 태양광향 매출보다는 삼성전자향 공급 확대로 커나가는 그림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에로티베큐은 큰 규모의 현금 창출 능력과 넉넉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추가 증설 시 자체 조달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식수가 증가할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긍정적이죠. 하지만 현재 풀가동 수준이므로 캐파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므로 당장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식수는 늘지 않겠지만 이익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적으니 주당 순이익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네요. 물론 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되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은 좋지만 이미 주가가 3배 가까이 튀어올랐었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을 견인했던 것 또한 중국향 태양광용 진공펌프 매출이므로 이 부분이 불안해 보이는 요소네요. 이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향 매출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었다면 실적은 크게 감소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중국 경제와 신재생 사업의 지속 확대 요소는 불안정해 보이고 실제 수주 잔고 또한 줄어들고 있으므로, 그리고 만일 확대된다고 해도 에로티베큐의 캐파에 제약이 있으므로 현재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중국향 매출의 변화는 에로티 주가에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에로티베큐은 이미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후 나오는 분기 실적들을 보고 주가가 충분히 조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펌프가 높은 기술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적용이 확대되어야만 찐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좋은 재무와 실적으로 PER가 낮은 점으로 볼 때 현재 시총이 고평가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확실히 하방이 닫힌 시점은 아닐 수 있으며, 그렇다고 캐파에 제약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장기 전망을 위해 투자하기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당 50원, 100원 수준의 배당을 주며 주주환원 정책이 좋지도 않죠.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이 꽤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하방이 열릴 수도 있으니 분기 실적을 꾸준히 확인해봐야겠고, 매출 감소가 실제로 확인되면 하방이 닫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후 에로티의 증설 공시가 난다면 그때야말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주가는 고점 대비 이미 꽤 하락했지만 아직은 중국향 매출 감소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지 않고 주가 저점 대비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로티베큐은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